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다시 중국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시진핑이 지난 공산당 당대표 회의를 통해서 3연임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승계되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뭐 나름 큰 이벤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이라 그러면은 임기가 어떻게 됐냐? 한 번 임기는 5년씩입니다. 그럼 이제 여태까지 10년 했고 앞으로 이제 다 차기 5년, 그러니까 총 15년까지는 확정을 지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중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진핑 3기부터 나름 뭐 시진핑도 진짜 큰 모험수를 던진 것인데 이에 따라서 중국 사회에 어떤 결단이 있겠죠.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그 결단에 따라서 뭐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3년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 중국 지도자들은 뭐 보통 그 주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국가 주석이라기도 하고 공산당 총서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느냐 이러는데 어, 중국은 아시다시피 당이 있고 그 아래에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경우에는 저기 주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후진타오 주석, 후진타오 서기 이러는데 서기라고 하는 것은 당직 중국 공산당 내에서 그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다음 서기야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주석은 누구야? 그러면 뭐 그 국가 단위에서 최고직이죠. 그래서 이때 뭐 당서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당서기와 국가주석직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주석직을 안 했습니다. 국가주석에는 자기 이제 완전 꼬봉을 갖다가 심어놔가지고 뭐 그냥 거의 허수아비 만들어 놓은 거죠. 당석이만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사실 형식적으로라도 국가라고 있는데 그걸 뭐 저기 당이 그 한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어, 어차피 권력은 한 명한테 집중이 되는 이런 경향을 가지는데 뭐하러 뭐 따로따로 주냐 해서 시진핑 때부터 시진핑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국가주석과 당서기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당서기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 국가보다 당이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제 나름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먼저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총 14억 인구 중에서 거의 1억에 가까운 9,500만 명이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원 9,500만 명이 공산당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 대표대회 대표라고 하는데 여기에 약 한 3천 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9천만 명 중에서 3천 명 뽑는 겁니다. 이쯤 돼야지 나름 이제 대표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3천 명 중에서 다시 200명 정도의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이 중앙위원쯤 되면은 이제부터는 권력 서열에 들어가는 거죠. 권력 서열에 들어가고 그 200명 중에서 다시 25명의 정치국 위원이 되면은 중앙 정치 무대의 파워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이 상무위원은 그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9명이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국 상무위원의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무위원의 위상이 낮아졌다가 아니라 더 높아졌다입니다. 왜냐하면 상무위원 1인 1인의 권력은 총 권력이 여태까지 1인 1인은 9분의 1을 가지다가 1인 7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상무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권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권력이 좀 더 효율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제일 위에 총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이죠. 뭐 그 전에 이제 모택동, 등소평, 그 다음에 저기 그 강택민, 그 다음에 호요방, 후진타오, 그 다음에 시진핑까지 이어져 오는 이 총서기의 이제 계보입니다. 근데 이 중국 총서기는 여태까지 이제 그 총서기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주석에 대해서 그 5년의 임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었었는데, 그 시진핑이 지난번 당 대표 회의 때 5년 전 회의 때 이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직은 3년을 못 한다. 이제 그 전까지 3년을 못 한다 했는데 이제부터 국가 주석직은 3년을 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에서 시진핑이 3년을 하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당대표 회의에서 시진핑이 나와서 다 뭐 줄줄 읽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하는 거구만,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공산당 서기와 국가 주석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주석은 연임 금지 규정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국가 주석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면 총서기는 아직까지도 공산당 당 강령에 뭐 상태가 안 좋으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총서기는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그거는 이미 뭐 권력이 되는 건데, 그거는 헌법에 뭐 합치하냐 안 합치하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후에 권력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원 9천만 명의 공산당원에서 전국 대표회의, 중앙위원, 정치국위원, 상무위원, 총서기라고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룹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당 구조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건 국가 구조입니다. 당은 뭐 진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람들의 결사체이니까 당연히 하이라키, 이제 딱 삼각형, 피라미드형을 딱 구조를 이루죠.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우리로 따지면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도 나름 이제 권력 분립한다고 해서 이제 권력 구조 기관들을 이것저것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공산당의 여러 국가 기관들이 있지만서도 그 맨 위에는 공산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산당은 있고요. 그 밑에 제일 중요한 이제 소위 말해 행정부 영역이죠. 행정부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이 구조가 있습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 뭐 내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세죠. 우리나라의 장관들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영역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줄여서 전인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전국대표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이렇게 하는데,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인대라고 부르고요. 정치협상회의는 정협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인대와 정협은 매년 3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인대랑 정협이랑. 그래서 이걸 두 개가 한꺼번에 양대회가 열린 데서 양회라고 부르죠. 양회가 있고, 양회는 매년 열립니다만 공산당 당회의인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공산당 전당대회인 당대표회의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게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지은 그 회의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영역으로 이제 국무원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군은 따로 떼서 있습니다. 군은 인민해방군이죠.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이 행정부 아래에 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은 입법부, 행정부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고
군은 그래서 공산당의 직할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의 최고 수장은 군사위원회 주석직이라고 불리는데, 이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아이고 이게 또 왜? 주석직은 그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석이 다 하죠. 그 총서기, 당 총서기가 이걸 합니다. 이 어떤 때에는 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강택민 다음에 장점인 다음에 후진타오가 들어섰는데, 후진타오도 10년 합니다. 강택민도 10년, 장점인도 10년을 하고. 그런데 뭐 통일할게요. 강택민으로 통일할게요. 강택민이 10년을 하는 동안 앞에 초반에 2년 동안은 등소평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2년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후계로 물려주긴 했지만서도 등소평 권력을 내가 아직까지 다 놓은 건 아니야. 네가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제대로 못한다 싶으면 내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통해서 다시 권력 회수해 갈 수도 있어. 그러니 잘해라 라고 하는 권력 통제의 수단이었죠. 그리고 후진타오로 넘어가면서 이때 강택민도 2년 동안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의미입니다. 후진타오한테 물려주긴 했지만서도 내가 네 잘하는가 안 하는가는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통해서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시진핑은 이렇게 당서기가 됨과 동시에 군사위원회 주석직도 자기가 후진타오로부터 들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동시에 당권과 군권을 같이 이렇게 들고 오게 된, 그래서 시진핑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제도적인 권력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했던 일이 상무위원회 숫자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인 것, 그리고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자기가 들고 온 것, 요거 두 개를 다 한 것 때문에 시진핑은 첫 등장 시에 가장 강력한, 최근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수반, 국가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시진핑이 2연임을 하건 3연임을 하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전인대죠. 이 전인대에서 형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전인대는 뭐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들 그렇다시피 그냥 솔직히 거수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당대회,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되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있어 왔었던 뭐 중국 내에 이제 그 상무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정치에서 의사결정이 이제 최고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태까지, 이것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후진타오 시절까지만 해도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룬다. 그 집단이 어딘데? 상무위원, 9인의 상무위원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어서 이끌어 간다. 후진타오는 그 9명 중에 1명, 원 오브 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9명의 권력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오서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죠. 시진핑과 그 외로 달라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상무위원들도 7명인데 7명 중에 1, 2, 3, 4, 5, 6, 7위로 서열 순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무위원회 내에서도 하이라키가 생기고, 그 하이라키의 맨 위에, 피라미드의 맨 정점에는 시진핑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권력 구조가 짜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 시절과 지금 현재 시진핑 시절에 중국에서 뭐 있는 뭐 국가 기구라든가 이런 거 뭐 별로 변한 거 없는데, 싶지만서도 실제로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보통 매년 3월달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양회라고 부르죠.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정협입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할까요?
국회가 이제 정기 국회가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의사 결정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헌법을 바꾼다, 최고 권력자들을 선출하고 확정 짓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사실 다 통과되는 거고요. 전인대에서 반대표가 나온다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거의 중국 사회에서 반대표가 전인대에서 꽤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의 유일한 예외가 그 샨샤댐 건설할 때 한 3분의 1 정도 반대표가 나와가지고, 야, 중국 전인대에서 반대표가 나오기도 하네 라고 깜짝 놀랄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정협이라고 해서 뭐 이것도 뭐 양회니까 뭐 중요한 것 같다 싶지만서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랄까, 국가안보 자문회의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정치 원로들의 자문회의라고 하는 건데, 뒷방 늙은이들을 위한 자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뭐 권력 이런 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구색 맞추기죠. 그리고 뭐 노인네들 뭐 좀 예우해준다 이러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 전대, 뭐 전당대회, 당대회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은 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당의 의사결정은 전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이 전인대에서 확정되는 것,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산당 당구조. 요번에 이제 있었던 게 20차 전국 대표회의입니다. 공산당 전당대회죠. 5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여기서 시진핑이 뭐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이런 점들이 좀 뭐 특징적이고 어쩌고 이러는데요. 뭐 1시간 반이나 줄줄줄 읽었는 그 재미없는 연설문을 뭐 분석할 것까지는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결정들 중에서 정말 좀 특징적인 것을 전 2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권력 내에서 집단 지도 체제 또는 그 공산당 내의 파벌 경쟁, 계파 경쟁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중국은 뭐 중국 권력 엘리트는 누구야? 그러면 중국 권력 엘리트는 3가지가 있어. 뭐 첫 번째로는 태자당이 있고, 둘째로는 상해방이 있고, 셋째로는 공청단이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태자당, 공청단, 상해방 뭐 이렇게 이제 3대 계파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진타오는 공청단 계열이었고요. 강택민은 상해방, 상하이 쪽의 인맥들, 이쪽에 이제 불러들였다 이렇게 되고, 시진핑은 처음에 이제 태자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태자당은 중국의 제1대 혁명 원로들, 그러니까 모택동과 함께 대장정을 치른, 국공 내전을 치른 이 혁명 원로들의 2세 3세들, 귀족이죠. 혁명 귀족들의 당, 이렇게 이제 파벌들이 있다라고 그랬었는데, 그 파벌들이 시진핑 체제를 들어서면서 점점점 무의미해졌었는데, 요번 전국 대표 회의를 통해서 아예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는 태자당도 없고요, 상해방도 없고요, 그리고 공청단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뭐냐, 습가군, 습가, 습근평 가의 습근평의 가신 군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어로 쉬자슌이라고 그런다는데, 그냥 시진핑의 최측근, 시진핑에 대한 최고 충성 그룹만 남기고, 아주 약간의 어떤 뭐 낌새라도 보이는 애들은 그냥 다 쳐날렸습니다. 그래서 공천당, 상해방, 태자당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누가 뭐 공천당이나 상해방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냥 오로지 습가군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리커창이 날아갔습니다. 리커창은 시진핑 시절에 뭐 확고한 2인자였었거든요. 근데 리커창이 상무위원회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나마 있던 시진핑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견제 세력, 이것도 이제 없다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1인 지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당대회 하는 도중에 후진타오가 경호원들 뭐 팔 붙잡고 이렇게 뭐 부축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그냥 카메라에 잡혀버렸죠. 그래서 시진핑한테 뭐라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 가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끌려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런 것이 보였는데 후진타오의 공청단 뭐 이런 데는 특히 공청단은 뭐 거의 뭐 전멸이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진타오 시절까지만 해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었던 집단 지도 체제는 이제 없습니다. 1인 지배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집단 지도 체제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등소평이 만들었습니다. 등소평이 왜? 모택동의 1인 지배 체제를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더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모택동 1인 지배 체제할 때 일어난 게 뭐야? 대기근 사태 일어났지, 문혁 일어났지.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 최소한 공산당의 뭐 일당 독재 이걸 포기할 수는 없지만 공산당 내의 개파 파벌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서로 간에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파벌들끼리의 권력 견제라는 측면에서 집단 제도 체제를 이뤘는데 시진핑이 다시 모택동 노선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지금은 강력한 지배 체제가 필요해. 그러려고 그러면 한 명에게 권력을 몰아줘야 돼. 그 한 명이 누구야? 나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모택동 시절에 제일 뭐 아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문혁하면 홍위병 애들이 뭐 와 나와가지고 그 모택동 어록 수첩 들고 막 흔들고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요즘은 수첩을 안 주고 중국 공산당에서 앱을 내려다 주는데 시진핑의 각종 어록들이 실려 있는 앱이랍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시진핑의 어록들을 읽고 만들게 한답니다. 진짜 이 홍위병의 추억이 뭐 새록새록 계속 이렇게 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번 그 20차 전국 대표 회의는 결국 시진핑으로 향한 권력 집중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표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요게 제일 특징적인 면 같습니다. 그럼 시진핑은 이제 모택동 이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획득해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권력을 어디에다 쓰려고 할까요? 이 점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중국의 절대 권력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거를는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내외에 있는 여러 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그 권력 구조가 매우 집중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별로 이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솔직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게다가 극복을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영 좀 띨띨하다 보니까 믿음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겁만 주게 되고 명랑한 시민들이 유쾌한 공동체가 자꾸 안 되고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앞으로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어떤 예상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